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감찰, 사찰, 독재 정권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외교부를 털었습니다. 예,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까지 다 싹싹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얼마 전에 신의 한수에 출연하셔서 예. 방송도 하셨고 국회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 때문일까요? 또 지금 외교부의 스마트폰이 지금 털렸습니다. 직원들의.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 5월 9일 날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네.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청와대가 발끈했죠. 그렇죠. 네,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다, 책임져라, 이렇게 저한테 아주 엄포를 세게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 외교부 직원들에 대해서 누가 이런 통화 내용을 유출했느냐, 바로 이제 감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 조선일보가 어제 이제 특종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이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부 휴대폰 청와대 또 털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벌써 외교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15차례나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특종, 이 현 정부에 약간 불리한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이 외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정말 저희 전희경 대변인이 조국 수석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 탈곡기다. 영혼 탈곡기. 예, 뭐냐면은 이 휴대폰을요, 전부 다 이렇게 뒤지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 대화, 누구하고 가깝고 어떤 어디를 가고 이런 그렇죠. 게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다 털리죠. 이게 영장을 신청하더라도요,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건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도 보면 강제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면은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청와대는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이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아니 사실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상급 기관에서 동의서를 쓰라는데 그것을 안 쓸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안 쓰면 유출자로 의심을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거의 50대하고 비슷한 이런 식으로 감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을 상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북미국장 상대로 사생활 문제가 나오니까 어디 좌천시키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겁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단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놓고 예민하고 밝히기 싫은 내용이 나오니까 이 또 유출자를 또 색출을 하러 나선 건데,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야당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뭐든지 행정부의 모든 일은 투명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내서 그걸 공개하고 국민들과 같이 그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정 활동인데 야당을 겁박하고 공무원을 겁박하는 이런 청와대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규탄을 하고요. 우선 고민정 대변인이 저한테 우선 사과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 말처럼 허위사실이었으면 당연히 핸드폰을 조사할 일도 없죠. 이건 거짓말이니까. 근데 다 알고 나서 누가 유출했지? 하면서 야당은 야당대로 압박하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이렇게 휴대폰을 털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부 스마트폰 바로 받아갖고 예. 포렌식해서 그 안에서 말이죠. 뭐 네. 사생활 나오면 그거 갖고 좌천시키고 약점 잡아서 예.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조국 수석 어저께인가요? 제가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그거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정부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하고 깨끗하고 그러나 경찰이 문제가 많고 검찰이 문제가 많아서 개혁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뭐 사찰의 DNA는 없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내노란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가끔 홍준표 대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 좌파들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겁니다. 네.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하고 뒤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 소위 그 적폐들의 하는 그 적폐 행동에 정말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의 그런 그 행동 그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고민정 대변인이 그 처음 그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는 시인을 했어요. 처음에 정상 간의 통화,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저는 이런 원칙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이 정상 간이든지 무슨 행정행위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알려죠. 알려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 G20 그 일본 오사카에서 있는 G20 그 즈음에서 한국을 들르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저도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에 일본을 2번이나 들르는데 한국을 한 번도 들르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나 우리나라 국격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일본과는 자꾸 가까워지는데 한국과는 멀어진다는 사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열심히 정신 차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5월이든 6월이든 반드시 한 번은 방한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3월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2번 오는데 알고 있느냐, 한국 올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한심한 우리 정부인데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로 그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 직후에 있었던 그것도 아베하고 통화 뒤에 이제 통화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공개한 대로 5월 달에 네. 그 아베가 일본 일왕 즉위식 이후에 즉위식, 그 이제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3박 4일을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뭐 스모도 보고 골프도 치고 뭐 다 이렇게 이게 뭐 우정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귀로에 좀 들를 수 없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네. 그렇다면 주한미군 앞에서 잠깐 우리 한미동맹 과시하고 내가 바로 떠나야 된다. 아. 그 얘기는 굉장히 일정이 촉박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볼튼한테 또 때밀었지 않습니까? 네. 볼튼에게 검토를 시키겠다. 그때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볼튼이 지금 한국에 오겠다는데 한국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거절했습니다. 무슨 뭐 민군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이죠. 외교부 차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고위 관리가 오는데 한국에 민군 훈련 때문에 그걸 거절한 예가 있느냐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좀 이게 웃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참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이게 거절을 했는데 볼튼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럼 그렇겠죠. 볼튼한테 검토를 시키겠다 하니까 볼튼이 아유 대통령님 가십시오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5월 방안은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무산이 됐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6월에 오는데 또 이것까지 안 오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 패싱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에 이제 G20 즈음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도 참 희한합니다. 그 새벽에 발표를 했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5월 16일 날 네. 청와대에서 새벽에 발표를 했고요. 물론 그 백악관은 이제 하루 전날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발표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고요. 이례적이죠. 그다음에 뭐 형식이든 날짜든 뭐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뭐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돼 있고, 하루를 자고 가는지 이틀을 자고 가는지도 아니면 무박으로 오는지도 결정이 안 됐고요. 네.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서둘러서 이렇게 황급하게 발표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고, 이 대한민국 국격에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외교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고 정말 좀 제대로 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 전에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지만 G20 즈음에서 오겠다고 한 바로 2, 3일 전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예.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죠. 면담했지 않습니까? 와. 백악관으로 가서. 아주 융숭하게 면담을 예. 했습니다. 루지애나입니까? 거기 이제 케미칼 예. 공장을 3조 약 5천억짜리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로서는 뭐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미국의 일자리를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불러서 대접하고, 당연히 저는 거기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우리 문재인 정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갔다고 봅니다. 미션을 받아서 좀 한국 들러 주십시오. 그렇겠죠.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고, 그렇겠죠. 바로 2, 3일 직후에 이 백악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참 한심한 것은요, 그 조인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 미국에 투자한 것의 네. 4분의 1, 약 25%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예.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와도 현찰을 파는데. 정말 시원찮은 판에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했다는 거를,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거를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자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건데요. 예. 미국의 일자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미국에 보내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걸 이제 떠든다는 게 정말 네. 참 저는 한심하고요. 오죽했으면 롯데가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또 미국으로 갔겠습니까? 그렇겠죠. 물론 네. 롯데도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을 좋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라면 롯데한테 한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참 저는 어렵게 정말 이 모든 이 재계 채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또 그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또 그 즈음에 또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재계 라인들이 동원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어렵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을 유치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고, 네, 그렇죠. 미국의 국익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다. 지금 G20 오사카 회담에 트럼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갖고도 굉장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5월에 오니까 트럼프로서는 아이고 또 6월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실 배짱을 부렸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G20 같은 이런 다자회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미국 워싱턴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으로서는 다급하죠. 왜냐? G20라는 큰 대회를 일본에서 유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온다? 어떻게 속빈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쪽짜리 네. 회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그러니까 계속 일본은 5월에 오더라도 6월에도 와달라,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고 로비를 한 거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석이조, 일석삼조입니다. 그래, 일본에도 가줄게. 그리고 한국에도 가줄게.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미일 간에도 무역 협상에서 뭐 좀 양보해 줘야지. 또 한국에도, 그러면 한국은 우리한테 무슨 성의를 보일래? 당연히 이럴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4.11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무기 구매해줘서 감사하다. 참 이게 정말 트럼프의 정말 고단수 외교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국익 측면에서는 판판이 이렇게 깨지는 그렇죠.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말 참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사실 이번 6월 방한도 일정도 나오지 않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와서 사전 답사팀이 다 예. 조사하고 가는데 예. 지금 뭐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자고 가는지 안 자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예. 일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 뭐 주한미군 기지에서 잠시 들렀다가 가는 그런 일정이 아닌가 싶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G20에 이제 사실 시진핑이 올지 리커창이 올지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 그 사이에 지금은 이제 갈등입니다만은 트럼프가 중국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한국을 들렀다 중국을 갈 수도 있고 또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몇 시간 머무르고 갈지 하루를 더 자고 갈지 이것도 그러니까요. 또 결정이 안 됐고 우리로서는 또 하루 자고 가달라고 또 계속 또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겠죠. 트럼프는 뭐 꽃놀이 팹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방위비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즈니스 협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정말 저희로서는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북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방안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이 굳건히 또 이 과시를 해야 되겠지만 또 국익은 또 국익대로 우리의 이익, 우리의 경제적인 실리 이런 것은 챙기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볼튼 문제를 사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요. 벌써 볼튼이 지금 한국에 지금 2번 오려고 하다가 지금 무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이제 청와대에서 볼튼 5월 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리뭉실하게 뭐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요. 사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볼튼이 부산에 와서 한미일 간의 최고 실무자급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것도 취소가 됐고요. 이번에도 일본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에 28일 날이라고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그게 일본 NHK나 일본 언론에서 볼튼이 한국을 방문한다 끝나고 이제 이런 보도가 났는데 제가 그때 공개한 대로 한국 정부에서는 혼자 올라면 오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이 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뭐 지금 뭐 브리핑에서는 뭐 민군 훈련 어쩌고 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지금 볼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별로 탐탁지 않은 겁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볼튼을 맹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까지 지금 볼튼을 자꾸 이렇게 이게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정세현 전 장관입니까? 무슨 뭐 백인 무슨 뭐 장교다 온갖 뭐 재수 없다 온갖 뭐 정말 이상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비난 인신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조가 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래도 자기 참모는 굉장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펜스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맞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안 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박차버렸지 않습니까? 볼튼을 자꾸 이렇게 물어 뜯으면요, 북한이 물어 뜯고 있는데 트럼프가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측근을 그렇게 배신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 볼튼을, 그리고 지금 제일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에서 귀를 잡고 조언을 하는 그런 참모를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고 배척을 했을 때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정말 이런 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 정의용 실장하고 볼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정보교환도 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불신하는 게 과거 노무현 DJ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정보를 안 준다는 안 줘. 거예요. 한미 간에. 미국은 주는데 한국은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5개 그 핵시설을 폐기하라 이렇게 예. 김정은한테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한두 개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이제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5개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랬더니 그분도 굉장히 그동안에 미국 협상에 관여하고 굉장히 그 정보를 많이 아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한국 정부가 이게 알고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근데 영변에 2개가 있답니다. 그동안 하나로 알았는데. 예, 영변에 2개라고 예. 미국은. 근데 우라늄 시설이 있고 플루토늄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영변에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선. 예, 평양 서쪽으로 약 16km에 떨어진 강성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도가 됐죠. 중앙일보에 그때 한 일면 톱으로 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북한이든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사실이다. 강선이다라는 말씀을 강선.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2개는 이 아주 고위 정보 소식통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추가 핵시설,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ICBM 그 미사일 기지.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뭐 풍계리라든지 예. 동창리를 의미한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하여튼 5군데 핵시설을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5개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생물 무기도 다 그렇죠. 폐기해라. 예. 그러니까 핵무기, 그다음 핵탄두 지금 뭐 20개 내지 60개라는 그다음에 ICBM 같은 이 미사일 다 폐기해라. 예. 그리고 생물, 생화학 무기까지 다 폐기해라. 이것은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이 생물하고 생화학 무기는 예.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것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 정부가 강하게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백악관 소식통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실무회담이 거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정상회담 더 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 뜻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또 미사일 쏘고 뭐 그렇죠. 난리를 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발 미국 보고 좀 양보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또 선박 압류하니까 풀어 달라고 지금 난리 치는 거고 한국을 지금 계속 이제 등 떠밀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김정은의 폐악적인 정말 민족 반역적인 이런 그 행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비난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굳건히 김정은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해야 버릇을 고치지 자꾸 지난번에 비건도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가 김정은 좋다 미사일 쐈는데도 무슨 뭐 단도미사일이라 그랬습니까? 어제? 단도미사일. 예, 단도가 무슨 뭐 칼 단도입니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김정은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미의 굳건한 동맹, 한미일 삼각 자유 동맹을 활용해서 이 북한을 압박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아유,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강효상 의원님 나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효상 의원님 지역국에 계신 분들 자원봉사 내년에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의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보, 외교, 경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한미 공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고 있고
우리는 속이고 있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속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